네, 앞서서는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환율 흐름 또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희 SBS 비즈 왕왕 출연하시죠?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시고. 예, 안 불러주셔가지고. 안 불러주는 것보다도 전무님 워낙 바쁘시니까 별말씀. 거기다가 이제는 뭐 옛날에 그 딜링룸에서 막 헐헐 나시다가 요즘은 오히려 이 시장 분석과 전략 쪽으로 더 이렇게 달란트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거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 그동안 사실 어제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도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미 국채 수익률 오르고 달러도 강해지고 뭐 주가도 은근히 강하고 맞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라 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나았고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시장이 트럼프의 당선을 원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은 딱 보고 보면 알았던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미연에 조금 자본시장에서 더 빨리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더 원했던 것보다 이 돈의 흐름은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원한다고 돈 태우진 않죠. 네. 네. 따라서 은행이든 증권사든 자본시장에 근무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를 실제로 많이 이번에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스티프닝이라든가 아니면 국채 수익률 상승의 베팅이라든가 달러 강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유의해서 그쪽으로 시장에 베팅을 한 결과 금융시장이 그쪽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을 갖다가 미리 살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되는 그런 자본시장의 그런 향배가 표심을 더 잘 읽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 달러 환율도 1,400원 선인데 이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차기 대통령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더 높여가면서 본인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화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달러화 같은 경우에 지금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예.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5선을 지금 어제부터 넘기고 있습니다. 살짝 내려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105선을 넘겨서 거래를 하고 있는 아주 최근에 들어서는 강달러의 이런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도 달러 원 환율이 이제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1,300원대 후반, 1,399원까지 올라갔지만 NDF 시장에서 1,400원을 넘기면서 지금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400원대의 높은 환율은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가 선반영된 지금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선이 된다면은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이제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도 있었어요. 기대가. 그런데 그만큼 이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의 전망에 대해서는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계속 강달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미국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예. 이게 수입 물가가 예. 올라가서 그래서 엔화도 약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원화도 약세가 진행이 되고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은데 비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도 조금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공약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중심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네.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 배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관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금리와 기존금리를 낮추고요. 그리고 약달러 정책이 시행이 돼야지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무역적 차폭을 줄이고 관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에 이러한 정책을 강달러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주의해서 변동성이 유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달러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말씀도 그거 하고 저는 지금 매번 이런
그야말로 돈을 걸어야 하는 상황을 갖다 이제 다루다 보니까 참 조심스럽거든요, 전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불과 우리 며칠 전에 금 얘기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금값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 중입니다 했는데 어제 그냥 달러 강이었는지 어쨌거나 금은 또 꼬꾸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몇 주 전인가 한두 달 전에 또 인도 얘기 여전히 잘 갑니다 했는데 인도는 꺾였단 말이죠.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늘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네. 이 언론에서의 호들갑 내지는 뒷북 네.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저는 멕시코 페소도 보고 달러엔도 보고 합니다만 그동안의 트럼프 트레이드의 외환 시장에서의 가장 또 하나의 특징이 관세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멕시코 쪽이 또 그거 악영향을 받는다. 결국 멕시코 페소 또 중국 위안화와 같은 논리로 멕시코 페소화를 약세로 몰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어제 그렇게 선거 결과 보고 치솟더니만 윗꼬리가 엄청 달리거든요. 네. 그 여기 와서 또 달러가 강합니다라고 또 호들갑을 떨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인 말씀에 강달러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1,400원 위에서부터 또 갑자기 또 달러 사겠다고 달러 들다가 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BOJ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약간 이제 구두 개입성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160엔 이런 쪽은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일본 엔저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본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엔저가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엔저가 얼마나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약달러가 미국의 엔화에 대비한 미국의 강달러가 얼마나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사실은 뭐 당선 이후에 네.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요. 그거에 대한 향방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 엔화 와 관련해서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한 엔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외환 시장 측면에서 볼 때 엔캐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러엔 환율이 160엔 가까이 오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는 일본의 엔저가 계속되게 되면 일본의 그 자금 시장이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게 네.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과거에 일본의 주시장이 이렇게 낮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은 엔저가 한몫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다시 너무 높은 일본 달러엔 환율은 기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BOJ의 금리 정책의 추이입니다. 이 예.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이제 일본은행은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하고요. 이제 0.25% 포인트까지 이제 퍼센트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로 사용하던 이런 일일물 예금금리를 폐지를 하고요. 이제 기존과 같이 뭐 오버나이트 콜금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앞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면 일본 정부도 총리의 발언과는 다르게 앞으로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간밤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44%. 굉장히 좀 스티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미국의 그 국채죠. 예. 장기물 국채,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0년물 국채가 미국에서는 중기물로 치고 있는데 이 10년물 미국 국채가 중요한 이유는 모기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와 관련이 돼 있고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3% 후반대에서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확대된 이후에 4.45%, 어저께는 4.47까지도 이렇게 네네. 올라간 상황이었는데요. 4.5% 아직 미만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수준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거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장기 국채의 금리를 수익률을 훨씬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런 완화 정책, 그다음에 돈을 풀 그러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호재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만 내년에 가서는 오히려 이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해서 주식을 하락시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오히려 피폐해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과도한 인위적인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안 그래도 일본 니케이도 지금 다이나믹합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나 싶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살 돌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 시장은 만만찮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트럼프가 차기 집권하는 게 우리 증시에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제 그 주식 시장의 그 향방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주식은 2%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니케이는 네, 네. 2.6% 가량 올랐고요. 한국의 주식 시장은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네, 예. 오늘도 떨어져서. 좀 그런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식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악재고 일본에는 호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관세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국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엔저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되고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되면 엔저가 계속 지속되게 된다. 엔저가 지속되게 되면 일본의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서 이제 수출이 확대되고 일본의 기업들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니케이가 어저께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의존도가 일본이나 타국가보다는 상당히 높고요. 이것은 홍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과 홍콩과 이런 증시들은 어제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흔히 이제 한미일 동맹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무님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그 지난 봄에 한참 이제 선거를 갖다가 많이 남겨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수타로 전 총리가 뭐 총리도 하고 아베 총리 때 재무상도 하고 했던 일본 정치계에서는 또 그야말로 또 왕고참 아닙니까? 여기가 또 중역이시죠. 예, 뉴욕에 또 트럼프 후보를 만나러 갔더란 말입니다. 가고 그렇게 해서 보니 일본은 이미 이 외교적으로 준비해놨네요. 준비. 글쎄, 뭐 답변하시기 좀 뭐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그거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니 조금 그게 해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원화가 우선 궁금합니다. 지금 저 시장에서 은근히 또 왜 선수들끼리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좀 살짝만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1,400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습니다,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 같은 또 차트쟁이는 또 선긋기부터 하는데 성급기. IMF 때 고점 그리고 또 저 뭡니까 저 외환위기 때 고점 끈 선들하고도 뭐 맞물리기도 하고 좀 이상한 데 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이렇게 정치적인 것을 갖다가 금융시장, 금리나 아니면 외환시장에 이렇게 어떻게 그 주는 영향 같은 걸 주로 살펴보는데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행정부나 이런 데 맡겨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일본의 정책이나 한국의 정책이나 대중국 정책이 이익이기 때문에 네. 조금 경험이 이제 더 쌓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것은 트럼프가 이제는 경험자라는 거에 대한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에는 어떠한 오류도 했고 실수도 저지를 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둘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고요. 연임도 아니고 4년 동안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4년 동안의 준비는 빠른 정책적이나 아니면 이러한 폴리시의 전환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금융시장에서 빨리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도 빨리 좀 변화를 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갖다 금융시장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환율에 대한 추가 급등성은 조금 제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정책적으로 본다면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은 초강달러 하에서는 운용이 되기 힘듭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단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가 조율을 할 것인지에 따라 아마 시장에도 여러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함께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당장 FOMC 있잖아요. 네. 역시 미 연준 25bp나 예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최근까지 거의 뭐 컨센서스가 거의 100%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시장의 네네. 컨센서스가 25bp, 25bp죠.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것이다. 지금 현재 5% 수준에서 0.25%포인트를 인하한다면 미국 금리는 사실은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금리 이렇게 하나의 금리로 이렇게 지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사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민간에서 거래하는 시장 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가 앞으로는 0.25%더 낮아질 거라는 데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누가 당선이 됐든 누가 간에 되든. 앞으로의 금리 인하 기조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다만 지금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어제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예. 이런 변화가 너무 경제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데 조금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25bp 인하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엎치락 뒤치락 매월 고용 현황이 바뀌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연준 위원들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연준 위원들이 9월 의사록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동결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짧게 한 10초짜리 답변만. 10초. 위안화 추가 약세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위안화 추가 약세는 조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네. 대체로는 현재 추가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